1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님 상대방 분 성향부터 보면 상대방 분은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여자분들이라면 그 상대방 분이 성향이 좀 남성스럽겠다 이런 건 있고, 반대로 남자 구독자분들이 보실 때는 여자분인데도 되게 보통의 사회에서 정의하는 남자의 성향을 좀 가지신 분들도 많겠다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관계 안에서 좀 상대방 분은 책임감도 강하고 현실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감정 표현 자체가 좀 느리고 계산적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연애도 갑자기 불붙고 그런 것보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선호하실 것 같아요. 자만추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고, 상대방하고 나랑 궁합이 잘 맞는지, 가치관이 잘 맞는지, 이런 식으로 좀 정말 상대가 나랑 잘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연애할 때도 책임감, 안정감, 이런 거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려서 그러는 것보다 확실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시고, 정을 한번 붙이면 그 사람한테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가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표현 자체가 느리고 투박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 상대방 분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분은 계산적인 면이 많아서 금전적이라거나 업무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조건이나 이런 걸 되게 따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 가족이라던가 직장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두 분이 모임에서 만났다면 모임 사람들이든, 아니면 주변 시선, 친구들, 그런 분들 좀 눈치를 좀 볼 수도 있고, 누가 봐도 내가 괜찮은 연애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줘야 안심을 하시는 분 같거든요. 자존심도 세고 자기 주도적이고, 그래서 본인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분으로 보여져요. 정해진 어떤 관계가 혼란스럽다거나, 아니면 좀 감정 기복이 상대가 있다거나, 이런 거를 상대방 분은 버거워하시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분은 고집도 세고 자기 방식이 옳다 이렇게 우기는 성향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책임은 지더라도 내 방식대로 해야 되고 내 맘대로 해야 된다. 표현은 느리더라도 내가 마음을 주면 끝까지 가긴 하는데, 관계에서 내 기준이 더 중요하고 그거를 상대가 따라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성향처럼 보여지긴 해요. 우리 1번님들은 성향 자체가 되게 사랑을 하더라도 나는 이상적인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되게 높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마음을 쉽게 열고 그런 거보다는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인가? 이런 걸 좀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내 기대치를 이 사람이 충족할 수 있을지 생각하시고, 그런데 한번 꽂히시면 그 사람을 되게 오랫동안 그리워한다거나 미화해 나가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관계가 끝나더라도 계속 그 사람의 좋았던 점 이런 거 생각하고, 사실 그 사람의 단점 같은 게 많아서 관계가 끝났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좀 잘 못 떠올리실 수 있거든요. 현실보다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거, 이미지, 이런 거에 조금 더 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건 이런 거보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외모나,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한다거나 마음이 끌린다거나, 그래서 끌리는 분으로 보여지고, 사랑에 빠지기 전까지 되게 마음을 좀 관찰을 많이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관계에 쉽게 뛰어드는 느낌이나, 아니면 금사빠, 금사식, 이런 느낌은 좀 많이 안 들거든요. 상대방한테 확신이 좀 생겨야 움직이실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애매한 관계, 혼란스러운 마음, 약간 이거를 혼자서 오랫동안 끌고 가시는 성향이 있어서 상대방 분 같은 입장에서 이거를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우리 1번님의 성향을. 그런데 일단 마음만 열리면 감정이 한 번에 확 쏟아진다, 이런 느낌도 있고, 순수하게 연애를 좀 하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잘한다던가 애정도 많이 과시를 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고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1번님이 다가가긴 좀 어려워도 친해지고 나면 무척 다정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따뜻하게 사랑을 주는 분으로 보여지고, 망설이다가 마음 열리면 누구보다 진심이다, 이런 건 보여집니다. 두 분은 관계가 시작될 때
만나기 전에 어떤 분하고 끝났던 그런 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분이든 아니면 한 분이든 과거의 연애라던가 아니면 자기의 진로라던가 여러 가지 변화를 맞는 그런 시점에서 만나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뭔가 정리하고 비워내고 그리고 나서 감정적으로 내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내가 리셋된 상태에서 만남이 시작됐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힘든 시기에 갑자기 인연이 나타났다던가 아니면 이별하고 나서 바로 만났다던가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두 분은 첫 만남부터 좀 빠르고 뜨겁게 연결됐다 이런 건 있어요. 약간 금방 사랑에 빠진 느낌이 있고 소개팅이라던가 공식적이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위기든 어떤 텐션이든 두 분이 확 맞아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 분 중에서 한 분, 상대방 분이나 아니면 우리 1번님이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돌직구적으로 애프터 신청을 했다던가 연락을 주도해 나갔다던가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감정이 빠르게 타오르고 서로한테 확 꽂힌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시작부터 살짝 기싸움은 있었고 의심한다던가 감정 싸움이 있다던가 그런 기운이 얹혀 있긴 했었어요. 누가 더 마음이 큰지 누가 더 뭐 밀당을 잘하는지 뭐 이런 걸 계산하시거나 서로 솔직하게 감정을 다 드러내지 못한 상태로 탐색전을 벌이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존심 부리는 기싸움은 초반에 살짝 있었겠다 이런 건 있고 밀당이 있다던가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관계가 시작됐는데 애매하게 밀당하는 줄다리기 하는 그런 관계로 시작된 느낌이 있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이어질 때 한 분이 감정을 잘 안 드러냈다 이런 건 있거든요. 그 겉에서 봤을 땐 되게 차분해 보이고 우리 관계를 리드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랬을 수 있는데 사실은 감정 속에서 좀 계산하고 재고 그런 느낌이 있었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보이더라도 속에서는 되게 방어적인 느낌이 드는 분이 있었고 한 분은 반대로 좀 치고 들어갔다. 돌직구적으로 말을 한다거나 날카롭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고 진짜 진심으로 안정적인 연애를 하려고 했다 그것보다는 한 분이 확신은 없는데 확인받고 싶어서 감정을 확인하고 싶고 연애 감정보다는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관심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확 다가간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마지막에 등장을 했다는 건 결국에 두 분 다 결정적으로 멈췄다. 직진하던 게 멈추고 서로 눈치만 봤던 시기가 있었다. 약간 이게 보이거든요. 감정 표현하는 것도 관계가 진전되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잠깐 멈춰있던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두 분이 가까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진심이 더 깊어지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두 분 사이가 자꾸 이런 정체된 느낌이 들어왔다는 건 두 분이 정말 잠깐씩 관계가 멀어졌다가 붙었다가 그러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직진하는 척 했는데 서로 감정을 숨기는 상태까지 갔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절 당시에 두 분의 상황이나 흐름을 봤을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관계가 끝나길 바라지 않아서 좀 잡은 느낌도 있긴 해요. 제가 느껴지는 건 한 분이 갑자기 너무 빨리 떠났다 이런 느낌이 있고 한 분은 그 이유를 끝까지 납득을 조금 못하고 멈췄다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 겉으로는 정리가 됐는데 서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미련이든 갈등이든 이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단절이 됐는데 관계가 어쨌든 물리적으로 단절된 건 맞았는데 이별 자체가 갑작스러웠던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분이 갑자기 단칼에 끊어낸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완전히 마음이 정리돼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감정이든 상황이든 정리되고 나서 마음이 다시 한번 올라왔던 건 있어요. 두 분이 단절되고 나서도 이게 맞는 선택인지에 대한 고민이 서로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분이 정말 잡았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진짜 어떤 핵심적인 두 분의 단절 이유가 두 분이 의견 충돌이 있었다던가 자존심 싸움이나 아니면 상대에 대해서 불신, 믿음이 좀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수 있어요. 한 분이 자꾸 자기를 좀 변호하는 느낌이 있고 내가 일방적으로 상처받았다고 느낀 감정이 있었던 분도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밀당이 있었다. 그게 조금 밀당이 격해졌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감정 자체는 두 분이 이게 사랑 카드예요. 이제 심블런에서 사랑 카드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좋아하고 정말 육체적인 것도 좋아하고 이 사람밖에 안 보이고 이런 카드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감정선이 끝난 건 아니었는데 현실적인 이유든 감정 충돌이든 그런 걸로 강하게 이별이 되었다 이런 건 있어요.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리 속도가 빠르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던가 감정이 확 식어버렸다. 아니면
관계가 무르익기도 전에 갑자기 결론 내리고 도망치듯이 빠르게 빠져버렸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감정이나 이런 부분 얘기 안 하고 행동적으로 먼저 정리한 것처럼 막 굴었을 수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던가 아니면 업무적으로 자기가 바쁘다던가 책임질 게 많다던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었다던가 그래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 있었다.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이 식었다 이런 걸 수도 이렇게 감정이 식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카드를 좀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좀 벗어나고 싶다. 변화하고 싶다. 탈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이분 왜 이렇게 자꾸 돌파구를 찾죠? 이것도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고 이것도 돌파. 그래서 내가 억눌렸던 게 폭발하는 그런 충돌하는 느낌이 있어요. 감정이 폭발했다던가 아니면 갈등을 좀 끝내고 싶어 했다던가 그런 마음이 비춰지는데 어떤 외부적인 이유 그런 것보다는 사실 상대방 분에서 감정이 폭발한 느낌이 크기 때문에 두 분 관계 문제에 있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여요. 근데 상대방 분이 생각하는 이별 이유를 뒤에 뽑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더 볼게요. 그리고 우리 1번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분하고 관계가 끝났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납득이 좀 안 됐다. 납득이 안 되는 느낌. 답을 못 들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상대방 분의 어떤 이별 방식이라던가 말없이 저렇게 정리하는 태도, 행동 이런 거에 의문도 들고 억울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마음을 계속 품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감정적으로 상대방 분의 진심을 끝까지 다 알지 못한 상태로 관계가 정리되었을 수 있고 그게 오랫동안 찝찝함으로 이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런 상태로 이별되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서로 감정을 좀 끝까지 못 꺼내고 남겨졌다. 이런 느낌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는 것도 해결이 안 된 느낌 때문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두 분의 어떤 이별 이유 그런 걸 보면 상대방 분은 마음 자체가 깊지 않았다. 그것보다는 더 깊어지는 거를 스스로 막았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까지라고 결론을 내린 느낌이 있어요. 이분이 아예 정이 떨어졌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내적 갈등이나 고민이나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그 감정보다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겠다. 소드들이 뜨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시했던 게 있고 지금 상황이든 미래든 그걸 볼 때 내가 이쯤에서 멈추는 게 맞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린 어떤 이별로 보여져요. 차갑게 보였을 수 있는데 이분이 그런 방향이 좋아서 내가 차갑게 보이는 게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관계가 복잡해질까봐 내려놓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분이 이별하고 그럴 때 감정을 분명히 정리를 못했고 자기 안에서 갈등도 있고 근데 그 갈등을 이제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그런 쪽으로 오히려 택했을 수 있겠다 이런 건 보여져요. 좋아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좀 남아있긴 했는데 더 가면 좀 복잡해지겠다. 이분이 예상 못하는 일이 싫거든요. 이분 성향상 봤을 때 예측 안 되고 자기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싫은 분인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자꾸 생겼다던가 그것도 아니면 그렇게 뭔가 1번님의 행동이든 1번님의 감정이든 그게 예상이 안 된다던가 해서 도망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가면 복잡해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에 와서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두 분 사이의 이유든 아니면 여건이 다르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혼자 판단을 해본 다음에 정리하신 것 같거든요. 이분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건 하나의 두 분 사이에 순환이 마무리되었다. 여기까지 해봤으면 더는 반복해선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관계를 끝내야겠다. 어중간하게 유지하고 미련을 질질 끌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 분께서 단절 당시에 우리 1번님에 대한 속마음이 어땠는지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차분한 척 하셨는데 속으로는 이분도 관계가 단절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인지 관계를 이어나갈 때 그런 건지 서운하고 상처받고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갈등이 아직도 얽혀있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절 당시 이분이 겉으로는 내가 연락도 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반응 안 하고 그런 것처럼 보였을 수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행동은 아예 안 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안에서 혼자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썼던 모습이 있어요. 말은 안 했는데 생각이 많았고 스스로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내면 갈등이든 자존심 싸움이든 그런 게 있었고, 우리 1번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억울했다던가 상처받았다던가 아니면 그런 감정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 게 있었고,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끝내는 게 맞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끝이 남았다? 찝찝하고 분노, 아니면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대화를 좀 많이 해봤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던가 아니면 역지사지로 좀 1번님 입장도 생각해 보려고 하셨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조금 더 복잡해졌던 마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마음에 감정적인 여운이 깊게 남았다 이건 있거든요. 상대방 분이 그거를 드러내지 않은 건데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고 1번님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정서적으로 마음이 연결된 느낌은 한동안 남아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랑해서 놓은 거다 이런 거보다는 1번님을 놓고 나서 감정 정리가 안 됐다 이런 느낌이 들어와요. 말은 안 했어도 관계가 이렇게 끝난 게 서운하고 아프고 한동안 잊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다 이런 게 있고 오늘의 키워드 주제인 상대방 분이 단절 당시에 우리 1번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봤을 때 소드4의 기운이 좀 강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지금 무슨 말을 꺼낼 타이밍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나도 나름대로 이 상황을 혼자 생각하고 있어. 아무 일 없는 척을 해도 계속 머리가 복잡하거든? 조금 더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 약간 이런 생각도 하셨고, 모든 걸 바로 말하기가 어렵다. 내 속도대로, 내 방식대로 좀만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나도 뭘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말을 꺼내고 그러고 싶진 않다. 감정이라는 게 쉽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 생각 정리가 잘 안 돼. 이런 상태셨던 것 같아요. 1번님에 대해서 1번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멀어지는 걸 느낄 때마다 자기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자기가 말을 아끼게 됐다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자기가 했던 말들 사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찝찝한 감정이 있다 이랬잖아요. 안 해도 될 말들이었고 상처 줬다는 것도 아신대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 말들 다시 주워 담고 싶다. 단절 당시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절 당시 이분 주변에 누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누구를 조금 더 알아봤다던가 아니면 누구한테 호감이 갔다던가 그런 상황이셨을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 누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번님과의 감정을 덮을 만한 그런 확신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게 좀 두렵고 아직은 1번님한테 그걸 얘기할 용기나 준비도 안 되어 있던 상태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다른 미래를 보고 싶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타이밍을 다 놓쳤고 솔직해지기에는 감정이 된 상황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단절이 이루어졌고 미안하고 후회되는 감정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얘기할 만한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상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이 과거부터 그럼 지금까지 어떤 감정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보면 상대방 분은 상대적으로 되게 냉정하게 처음에는 생각하려고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현실적으로 돌아보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관계가 뭐 단절된 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잘못한 거 아닌지 너무 서둘렀는지 내가 너무 방어적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매몰되어 있는 느낌보다는 현실적으로 결과라던가 손익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신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후회가 밀려 들어왔다. 아쉬웠다. 처음에 정리한 게 잘한 건 줄 알았는데 마음 한쪽이 어느 순간 허전하고 아쉽고 특히 감정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고 그때 그 말을 안 했다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후회도 같이 밀려오고 그랬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아쉬움을 우리 일본님에게 드러내고 그런 것보다 혼자 곱씹고 그런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마음 한쪽이 생각에 잠겨있는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행동 자체는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냥 정리하는 마음이 좀 크고 1번님하고의 감정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더라도 그 감정을 좀 숨기고 스스로 생각을 아직도 정리하고 있다. 분명히 중간에 고민했다가 중간에 후회하는 감정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 후회가 조금 단정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단정해졌다 그런 느낌이 있고 관계가 오랫동안 마음 안에 머물고 있는데 이분이 딱히 말 못하고 오랫동안 마음만 움켜쥐고 있는 느낌 아닐까. 지금 이 인물이 그냥 이렇게
노트북을 여는 건지 닫는 건지 지금 어떤 애매하게 바라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딱 이런 애매한 느낌이 좀 남아있긴 해요. 상대방분의 현재 속마음이 자기가 행동하고 싶어도 지금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이분 계속 소드4가 들어오거든요. 4 오브 소드가 들어오는데 그 감정이 어떤 느낌이냐면 혼자 생각 정리하면서 쉬고 계시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와요.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거 확인하고 싶고 그런 감정도 있고 충동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1번님께 자기가 따져보고 싶은 게 있다던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지금 당장에 지금 뭘 해봐야 바뀌는 게 있을까? 괜히 더 상처 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더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 자체는 멈춰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1번님하고 1번님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전혀 예상이 안 되고 감이 안 된다. 감이 안 온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괜히 연락을 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혼자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한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감정이 그립다. 이것보다는 찝찝하고 그렇게 남아있는 감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다. 마음 한쪽이 불편하다. 답답하게 막혀있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예측이 안 되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긴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이분 하고 싶은 말 좀 볼게요. 이분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인지 보면 상대방 분은 우리 1번님하고 있었던 일들이 다 하나하나 기억나시고 그리고 좀 두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 하나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순간이든 1번님의 표정이든 아니면 카톡으로 하셨다면 내가 했던 말이든 그런 게 아직도 생생하다. 1번님이 하셨던 말도 생생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이 아직까지 떠오르고 있어. 그날 있었던 일이 하나하나 기억나.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 기억이 날 좀 괴롭게 만들거든? 내가 너한테 전부 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아직 말 못하는 뭔가도 있어. 혹시라도 너가 그걸 알게 되면 나를 완전히 떠날까봐 그게 두렵고 무서워. 그래서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겠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 마음도 상황도. 그래도 가끔 너가 많이 생각이 나. 지금 감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사실 너한테 솔직하게 얘기 못한 게 많아. 그게 뭐든지 지금 당장 얘기할 용기는 안 나거든? 혹시라도 그걸 너가 알게 되면 실망하고 나를 끊어낼까봐 무서운 것도 있어. 너가 떠난 것도 놓친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두려움으로 남아있고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고 다시 다가가는 것도 무서워.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접근할 용기 자체가 안 난다.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1번님, 앞으로 상대방 분이 어떻게 행동을 해나갈지를 봤을 때 상대방 분 혼자서 좀 그리워하고 독립적으로 머무르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분이 사실 단절 당시보다는 감정이 좀 올라온 느낌은 있어요. 마음이 여전히 복잡하고 미련이 있고 그런 건 있지만 겉으로는 상대방 분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나 잘 살아가는 척 하실 수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뭐 연락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1번님 꿈에 좀 나온다던가 이분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행동으로 연결되고 그런 것보다는 서로가 꿈에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건 있고 SNS든 뭐 과거 사진이든 대화든 그런 거 보면서 감정적으로 회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고 그런 흐름까지 바로 이어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감정은 확실히 살아있고 남아있고 1번님에 대한 애착도 있고 두 분이 연결됐었던 기억, 정서적으로 끌림 여전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가실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않는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연락을 당장 하는 것보다는 잘 사는 척 하거나 정리된 척 하거나 내가 내 삶에 집중하는 척 하거나 그러면서 실제 감정하고 행동이 따로 노는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아요. 보고 싶어도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못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두 분 사이가 조금 거리감이 있다던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당분간은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고 사실 근데 두 분의 관계가 서로가 솔직하게 마음만 터놓으면 서로가 조금 더 연결이 깊어지고 그럴 수는 있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건 있어요. 두 분은 서로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도 비밀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서로가 불신을 가져가고 그런 것보다 대화를 통해서 조금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근데 두 분의 관계가 결국에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카드도 뜨고 만약에 우리 1번님이 믿어가면 관계가 실패하지 않을 거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당분간은 거리감 있는 흐름이 이어지더라도 우리 뭐 1번님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쉬지 않고 노력을 하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에 대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 그리고 내가 너무 미화하고 있는 거 아닌지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1번님의 성향에서도 상대방 분과 단절되고 나서 미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보여지고, 끌어당김의 법칙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1번님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원하시는 관계 흐름 가져가시길 제가 바라고 있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가져왔죠. 이 개구리 되게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기운을 드리는, 복을 드리는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기운 가져가시라고 개구리 목탁 가져왔어요. 어쨌든 우리 2번님 상대방 분 성향부터 보면 상대방 분은 살짝 이상주의자인가?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달 카드랑 스타 카드가 같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 인물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상대방 분은, 만약에 상대방 분이 여성이라면 굉장히 여성적이고 그런 면이 많을 것 같고, 상대방 분이 남성이라면 애견남? 요즘 말로 애견남? 약간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조금 유들유들한 면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매력적이고 친절해 보이고 상대방 분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속에서는 불안감이 많이 보이긴 해요. 눈치도 되게 많이 보시고 감정적으로 소심하시고 밀당도 하시고 기싸움도 하시고 그런 면이 있어요. 막 연락도 괜히 일부러 한 템포 늦게 한다던가, 연애 초반에 좀 밀당이 심하시고 자꾸 상대방 헷갈리게 만들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마음을 좀 쉽게 드러내지도 않겠다 이런 건 보여져요. 관계 초반에 거리감을 둔다던가 스스로도 감정에 확신을 잘 못한다던가 그러는 경우가 많고, 눈치 많이 보시고, 만약에 뭐 2번님이 다가오고 그러면 혼자 오히려 움츠러들 순 있거든요. 외적으로는 상대방 분 되게 매력 있고 이상형처럼 보일 만큼 이미지 자체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연애에서 기대치가 높고 이상형이 높고 눈이 높고 되게 예쁜 사랑을 꿈꾸는데 그 이상주의자적인 면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걸 좀 쫓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밀당도 하시고 갑자기 튕기고 바람 맞추고 이럴 수도 있고, 자존심도 세고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감정 싸움이든 뭐 불안정한 상황이든 그런 게 생기면 자기가 갑자기 등 확 돌릴 수도 있는 이기적인 면도 있으신 분 같아요. 우리 2번님 같은 경우는 연애 스타일을 봤을 때 두 분 똑같은 면이 있네요. 두 분 같은 카드가 같은 배열에 나와서 똑같은 면이 좀 있으신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친구는 성향이 완전히 다를수록 좋고 연인은 성향이 똑같을수록 좋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잘 안 헤어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2번님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마음이 깊고 배려 많이 해주고 공감도 잘해주고 리액션도 좋고 정도 다 주고 다정하고 배려심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상대방 분이 진심을 몰라준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거 몰라준다? 그러면 상처도 크게 받으시는 분으로 보여져요. 헌신적인 면이 있는데 감정에 되게 진심이셔서 배신당하고 이러시면 되게 거기에 취약하시고 멘탈 완전 와르르 맨션처럼 무너질 수 있거든요. 배신감 느끼면 상처받기 전까진 되게 헌신적인데 배신감 느끼는 순간 확 돌아서실 수 있는 분처럼 보여져요. 관계에서 돌아서기로 내가 마음을 먹으면 정말 확 끊으실 수 있는 분 같거든요. 물론 그게 상대방 분한테 보여주는 모습일지라도 철저하게 끊어내신다거나 차단해버린다거나 후폭풍 없이 정리하려고 한다던가 그럴 수 있어요. 미련이 있기보다는 결단을 내려야겠다 이런 게 우선시 하실 수 있고, 변화가 필요하면 관계든 감정도 끊을 줄 아는 분으로 보여져요. 감정적으로 억울하고 분노 이게 남으면 직설적으로 말하고 싸우고 그렇게 마무리하실 수도 있고, 물러서지 않고 자존심 싸움 하시는 면이 되게 비슷하시거든요. 기싸움하고.
이별 상황 자체가 깔끔하게 끝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건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깔끔하게 끝나지 않겠다. 이런 게 보여지고 한계치를 넘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한테 강하게 선 긋고 되게 미련 없이 떠나버리시는 그래서 따뜻하면서 강단이 있는 모습이 같이 있는 분으로 보여져요. 이번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사이에 밀당이나 기싸움이나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 그런 면모가 좀 두 분이 비슷한 게 있어요. 두 분은 관계 초반에 관계가 시작될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 보았을 때 강하게 끌렸다 이것보다는 익숙하고 조심스러웠다 이런 게 있어요. 격한 감정 그런 거보다 차분하게 관계가 유지되어 온 느낌이 있거든요. 상대방 분이나 우리 2번님 중에서 처음에 한 분이 감흥도 없고 무덤덤했다거나 새로운 인연에 크게 기대도 안 했다던가 그런 상태였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방어적인 느낌도 있고 만남의 어떤 과정이나 배경이나 이게 공식적인 면도 있고 정말 공적인 관계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안정적인 구조에서 만났다 이런 게 있어요. 직장이든 학교든 종교든 아니면 모임이든 정말 그게 아니더라도 지인이 소개를 시켜줬다. 어떤 규칙이라던가 기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작된 인연이 많으실 것 같고 관계 흐름이 조금 급진적으로 진전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천천히 신중하게 가까워졌던 게 있고 자연스럽게 주변의 소개라던가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이처럼 보여지고 격하게 감정이 움직였다 그것보다는 조심스럽고 성숙하게 관계를 이어나가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썸인가 뭔가 되게 긴가민가하고 그런 흐름이 있었을 수 있는데 서로 눈치를 보면서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처음부터 확 타올랐다 그런 거보다 천천히 정이 쌓이고 조화롭게 균형 있게 관계가 이어져 왔다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관계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는 여전히 한 분이 확신이 없었다. 조심스러웠다 이런 건 있어요. 다가오고 그런 어떤 감정이나 그런 걸 받는 데 있어서 조금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그런 느낌도 들어오고 분명히 두 분 사이에 감정의 어떤 사랑의 감정이든 좋아하는 감정이든 그게 싹 트고 있었고 누가 뭐 진심을 표현하거나 그랬을 수 있거든요. 정말 시작을 하길 원했다. 설레고 애틋하다. 그런 게 분명히 있었는데 동시에 한 분이 감정보다는 어떤 이성적인 거, 판단 이런 거 우선시 하시고 쉽게 마음을 드러내고 그것보다는 선을 지키고 감정에 빠지려고 안 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감정은 있었어도 과거의 상처라던가 현실적인 문제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냉정하게 컨트롤하려고 했을 수 있겠다. 누구를 좋아하면서 좀 어색하게 내색을 안 했을 가능성도 크고 서로의 온도차가 좀 있었다. 이런 건 보여집니다. 두 분 단절 당시의 모습을 보면 두 분이 뭔가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바라보고 직면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좋게 좋게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한다던가 감정적으로 거리감은 커지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좀 무덤덤했다. 그런 게 있고 겉으로는 관계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예쁘게 유지된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말 못한 어떤 불만이 있었다. 억울함이 있었다. 이런 게 누적되면서 결국에 한 분이 결정을 내리고 의외로 이렇게 흘러갔다. 의외로 깨졌다.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 겉보기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면도 많았을 것 같아요. 크게 나쁘지 않았고 서로가 어느 정도 안정감도 유지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다투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두 분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약간 이렇게 느껴질 만큼 권태감이 있었다던가 이미 뭐 자기 만족적인 면이 있었다던가 무기력함이 생겼다던가 그랬을 수 있어요. 서로가 되게 예뻐 보인다 아니면 멋져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의식은 있었고 그런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한 분이 좀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 특히 아마 상대방 분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상대방 분한테 스타카드가 떴기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치를 상대가 나를 채워주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결국에 두 분이 겉으로는 무덤덤했어도 상처라던가 오해라던가 이게 쌓였다면 그게 좀 폭발하면서 마음에 어떤 균열이 생겼다 이랬을 수 있거든요. 누가 서운하고 배신감 느끼고 말 못한 어떤 감정 같은 게 쌓이다가 결국에 이별로 이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관계에 대해서 어떤 도리라던가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거나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한다던가 그런 어떤 능동적인 느낌은 좀 부족하긴 하세요. 관계가 약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약간 이런 기준에 자기 스스로 갇혀 있던 게 있고, 만약에 누가 소개팅을 해줬다던가 소개를 해줬다던가 그런 게 있었다면 그 사람 봐서 조금 못했다던가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가 좀 더 진전되고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면 이분이 생각했던 어떤 관계에서 자기가 지켜야 될 게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바꾸고 그런 것보다 묵묵하게 참고 그냥 관계를 관망했다. 쳐다만 봤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결국에 칼을 빼든 쪽은 우리 2번님의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거든요. 억울하고 서운하고 자존심 상처받고 되게 날카롭게 얘기를 했다던가 그런 쪽이 오히려 2번님일 수 있어 보이긴 해요. 이별 통보를 2번님 쪽에서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이 이별 통보를 했는데 상대방 분이 2번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긴 해요. 어쨌든 이별이 뭔가 상대방 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아까우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관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으니까 이어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1번님은 더 이상 참지를 못했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이게 복수의 여신이라는 카드인데 분노하고 냉정하고 감정 폭발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 사실 2번님일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은 들긴 해요. 왜냐면 이 카드 흐름을 봤을 때, 근데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게, 2번님이 아니고 상대방 분이 서운함이 쌓이다가 관계를 끝내자고 했는데도 우리 2번님이 날카롭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생각하는 이별 이유가 뭔지 볼게요. 상대방은 이분이 이별 이유가 단순히 권태감, 질림, 그게 사실 아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분은 자기가 관계에서 자기 입장을 조금 강하게 내비친다거나 감정적으로 두 분이 기싸움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맞붙고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좀 약해 보이기 싫다. 그래서 무리하게 그래서 조금 싸우거나 말싸움이나 아니면 자기 입장을 너무 지나치게 우긴다거나 그런 쪽으로 몰고 갔을 수는 있거든요. 실제로 이분이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감정, 본인이 감정도 얽혀있고,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발목이 묶여있다, 아니면 상황적으로 자기가 묶여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그런 느낌은 없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님께서는 좀 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안정감이 오히려 이분한테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 이런 느낌으로 무력감이나 열등감이나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어요. 이분 살짝 피해의식이나 열등감 보이긴 하거든요. 이분이 마음속에서는 솔직하게 자기 심정도 얘기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2번님께 그러기 어려웠다, 이런 게 있어서 감정적으로 자기가 미성숙하고 열등감도 있고 회피하고 그런 심리가 좀 있어서 그렇지, 2번님께 뭐 질렸다거나 권태감이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진 않아요. 2번님이 너무 성숙해 보이기 때문에 감정이 좀 식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감당을 못했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릇이 좀 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카드로 봤을 때. 그러면 상대방 분 단절 당시에 어떤 속마음이셨을지 보면 2번님한테 감정 많이 남아 계셨던 것 같거든요. 애정도 있고 친밀감도 있고 분명히 두 분이 대화하고 그런 게 즐겁다거나 대화가 잘 통한다거나 그런 건 있었는데, 그 기저에는 이분이 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실현됐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우리 2번님께 끌리고 그런 건 있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감정도 뒤섞이고 생각도 너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럽고 그런 감정이 있어서 자기가 확신이 없다, 이어가야 될지 말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 이랬던 것 같아요. 결국에 갈등을 내가 좀 피하고 싶고 회피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그랬는데 어떤 결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신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2번님하고 직면해서 대화하기에도 자신이 없고 책임지기에도 벅차고 감정은 남아있는데 행동 자체가 멈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하는 느낌은 많이 들어오고 수비학적으로 이 자체가 고민하는 느낌은 있거든요. 2번님을 정리했다, 그것보다는 당장에는 좀 보류하고 무기력하고
미성숙했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이분이 그러면 단절 당시에 우리 이번에게 하고 싶던 말이 있는지 보면 상대방 분은 죄책감을 되게 많이 느끼신 것 같거든요. 관계를 망친 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관계가 흘러가는 걸 알면서도 그 흐름을 멈출 힘이 나한테 없었어. 그러니까 단절된 그 관계가 빠르게 이제 단절 상태로 흘러가는데 그 흐름을 알면서 멈출 힘이 자기한테는 없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두고 있었지. 근데 그게 후회가 너무 됐대요. 그래서 밤에 자려고 누우면 별일 아닌 걸로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혼자 괴로워지고 누가 위로를 해줘도 그게 잘 안 들렸대요. 진짜 다 망쳐버린 게 나 같고 인정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잘못이 컸던 것 같고 이번님하고 끝나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미숙했는지 그걸 알게 되셨대요. 그때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당장 이번님하고 멀어진 거 자기도 알고 있는데 진짜 멍청하게도 붙잡을 용기가 없다. 내가 그게 조금 더 후회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단절 당시 후폭풍이 왔다 이렇게 봐도 이제 하고 싶은 말로 보면 무방해 보이긴 하거든요. 단절 당시에도 이미 스스로가 잘못한 걸 알고 있었고 마음속으로 많이 괴로워하시고 근데 그 고통을 조금 드러내고 그러진 못하고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몰라서 그냥 손 놓은 사람처럼 된 것 같아요.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미성숙했던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분의 진심처럼 보이긴 해요. 상대방 분 그러면 단절되고 나서 지금까지 감정 변화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면 처음에는 스스로 단절 직후에는 감정은 있었는데 표현 자체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뭐 소심하게 뭐 짝사랑하는 그런 소년 같은 소녀 같은 느낌으로 자존심이든 상처든 어떤 것 때문이든 먼저 다가가기 어렵다. 차분한 척 혼자 삭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흔들리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애쓰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마음속에서 좀 내려놓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끝났다. 어차피 끝났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놔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오셨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지금 당장에 마음이 좀 움직였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마음은 움직였어도 쳐다만 보고 있지 이분이 한 발짝 내밀고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이분이 점점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오세요. 다시 다가갈 타이밍이나 가능성은 엿보고 있지 움직이고 있진 않지만 언젠가 기회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관계가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꼭 끝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어오긴 해요. 그러면 상대방 분 현재 속마음을 보면 상대방 분은 이번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감정보다는 체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쪽으로 많이 보여주긴 해요.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고 여지 자체는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가 이번님 생각에 꽂혀있고, 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런 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기 상황이나 그런 거 생각하느라고 뭐 움직일 겨를이 없다던가,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어렵다던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고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생활이나 이런 게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우선시되고 있고 우선순위에서 2번님이 좀 밀린다 이런 느낌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분은 만약에 2번님께서 뭔가 자기한테 먼저 오면 괜찮겠지만 자기가 움직일 생각은 없다. 즐거웠던 때가 생각나고 편했던 순간 함께 웃었던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움이나 애틋함이나 이런 건 있는데 당장 내가 움직이긴 어렵고 너가 오면 뭐 그때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2번님하고의 어떤 추억, 기억 이게 좀 많이 떠오르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번님하고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긴 한데요. 그런데 그냥 지금 당장에는 혼자 있는 게 좀 마음 편하기도 하대요. 이번님한테 미안하고 아직도 생각나는 게 많고 이분 잘못 많이 하셨나요? 자꾸 미안하고 죄책감, 후회 이런 게 왜 이렇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번님하고의 관계에서 너무 오랫동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던 것 같대요. 이번님에게 기대고만 있었고 자기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고 미숙했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연하남이나 정말 미성숙한 분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모쏠이라던가
되게 자기가 스스로도 미성숙하다고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관계 자체에 좀 정말 미성숙한 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이번님만큼 자기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균형 잡고 싶다. 정말 별거 아닌 거에도 이번님 생각나고 길 지나가다가 아니면 음악을 들어도 이번님하고 어떤 겹쳤던 일들이 있다면 그런 거리에서 듣는 음악, 예전에 같이 먹었던 음식,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이번님 떠오르게 되신대요. 지금도 그 마음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고 이번님 좋아했고 아직도 좋아하는 구석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씩 이번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상하게 이번님한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격지심이 자꾸 올라오고 내가 미숙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신대요. 혼자인 게 지금 당장엔 익숙하고 어쩌면 이게 자기한테 맞는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외롭지 않은 건 아닌데 다시 누굴 만날 만한 마음이 지금 당장에 없다. 그게 이번님이라 가능했던 거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신대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온전히 받아줄까? 이런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님의 카드를 봤을 때 상대방 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보면 마음속으로 상대방 분이 아직도 갈등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님에 대한 생각 여전히 하고 있고 연락을 해야 될지 말지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스스로 머뭇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행동은 없더라도 마음속에서 갈등이나 그런 게 반복되고 계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스스로 상황적으로나 아니면 스스로의 어떤 감정 때문에 움직이기 어렵다. 외부 상황 때문이든 자기 내면의 불안이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게 다가가고 연락하기 어렵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는 상태이실 수도 있고 그 이번님 중에 가정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정이 있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니면 상황적인 제약이 있다던가 여러 가지로 내면적으로 불안하다던가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뭔가 지금 연락이 닿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어요. 어쨌든 감정이든 체면이든 자존심이든 그런 어떤 자기 것들을 다 쥐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을 일단은 닫고 있겠다. 마음이 흔들려도 내가 먼저 움직이진 않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행동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상대방 분하고 우리 이번님의 조언 카드를 봤을 때 두 분은 감정이 있어도 좀 자르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두 분은 지금 당장의 흐름에서는 정리하는 느낌은 있어요. 카드 흐름 다 받아가지 마시고 그냥 카드는 가이드라인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번님께서 상대방 분에게만 매몰되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님께 누가 다가오면 그분하고 그분한테 플러팅도 해보시고 그분하고 다른 어떤 에너지도 확장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거든요. 이 끌어당긴 법칙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우리 이번님께서 에너지 자체를 사랑받는 느낌 누구랑 사랑을 주고받는 느낌 그런 걸 좀 더 끌어올리시고 내가 조금 더 그런 쪽으로 가면 오히려 상대방 분 에너지 같이 끌려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랑 이런 모습으로 사랑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 분 에너지까지 그 사랑 에너지 때문에 끌려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알아보고 그러시는 것도 좋아 보여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팅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분 사이에 겹친이 있다면 그분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어쨌든 우리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결국에 웃게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웃어넘길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힘든 감정이 있다던가 그런 걸 적고 웃어넘길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에너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원하시는 관계 흐름 가져가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2번님들한테도 말했는데 오늘 또 개구리 가져왔어요. 우리 최근에 개구리 안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자주 가져오겠습니다. 이 개구리 두꺼비 이게 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기운 가져가시라고 가져왔어요. 어쨌든 상대방 분의 성향부터 보면 상대방 분은 연애할 때는 좀 솔직하고 직진형이고 그러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살짝 돌직구적인 면이 있고 지금 그림 자체가 좀 과격한 느낌이 들어오긴 하는데 감정보다는 판단이 우선적인 분이고 연애에서도 좀 속도감 있는 분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충동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속도, 내가 마음의 깊이 그런 것보다는
마음의 속도에 따라서 가는 분이어가지고 관계의 깊이가 부족한 상태로 오실 수도 있는 분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 솔직히 욱하는 면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마음의 깊이가 깊어지기 전에 다가온다고 해서 이분이 감정만 따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분 상대방 조건이든 태도든 그런 거 꼼꼼하게 살피시는 분으로 보여져요. 관계에서 자기가 배우려고 한다던가 처음엔 서툴 수도 있는데 조금 정성을 들여서 그래도 노력하려고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이어나가다 보면. 그래서 처음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데 이분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존심 세고 쉽게 후회들리려고 안 하고 그런 게 있고 혼자 생각이 많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약간 나는 도도하고 멋지고 이런 모습만 보여줄 거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다가가는 걸 사실 선호하는 분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자기의 어떤 이런 성향 때문에 확 다가가고 그런 건 있는데 원래 그런 걸 선호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처음엔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그래도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예민하고 방어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리드를 하긴 하는데 감정을 안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서 3번님이 보기에는 얘 뭐지 싶을 수 있어요. 우리 3번님은 연희 스타일 자체가 성향이 되게 빠질 때는 강렬하게 빠진다. 한번 마음이 꽂히면 쉽게 안 놓는 살짝 집착하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막 마음이 휘몰아치고 관계 안에서 상대한테 중독되듯이 빠지는 경우가 많고 밀당하고 그런 거엔 좀 약하고 감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존심도 좀 확 내려놓을 수 있는 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강하게 끌리고 많은 걸 쏟고 그러는데 갈등이 생기면 우리 3번님은 에너지나 감정 소모가 심하겠다. 다른 분들보다. 이런 게 보여지고 연애 안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던가 나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한다거나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쉽게 지치기도 하고 그러시겠다. 이런 건 보여져요. 자존심이든 자격지심이든 사랑하는 방식이든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연애를 많이 하실 것 같고 결국에 3번님은 안정적인 연애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거든요. 감정적으로 내가 휘청이고 뭐 그러더라도 마음속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관계,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람, 같이 이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해결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사람,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 관계가 나한테 맞을지에 대해서 계속 밀당하고 생각하고 그런 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진심이 깊더라도 표현 방식이 과하고 불안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마음이 격렬한데 관계를 끌고 가는 게 서툴 수도 있겠다. 어떤 끌리는 부분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정말 원하는 건 결국에 내가 믿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은 관계가 시작됐던 그런 시점에서 처음부터 좀 빠르게 가까워졌던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상대방 그 성향 때문에 그런지 그냥 가벼운 인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남 자체가 단순히 우연, 가벼운 인연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뭔가 두 분이 우리 정말 예전에 만났던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로가 딱 필요한 시점에 두 분이 다가왔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편하게 인상이 다가왔다던가 두 분이 뭐 해외에서 만났다던가 어디 출장 갔다가 만났다던가 온라인이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만난 느낌이 있어요. 장소의 그런 어떤 서로가 다른 환경이었는데 묘하게 맞물리는 느낌으로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든 우리 3번님이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관심을 표현했다던가 연락을 먼저 시작했다던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처음엔 가볍고 설레는 분위기로 시작됐을 수 있어요. 상대방 분이 먼저 리드했다거나 표현했을 수도 있고 만나자마자 관계의 속도가 빠르게 진전된 느낌이 있거든요. 연락하는 텐션 자체가 되게 좋았고, 티키타카도 잘 되고, 처음엔 만나고 나서 계속 대화가 잘 이어진다거나, 감정 교류라던가 만남이라던가,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연락을 주고받다가 바로 만나고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런 흐름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뭔가 관계 초반에도 막힘없이 흘러간 느낌은 있어요. 관계가 두 분이 이어져 나갈 당시에 초반에는 호기심도 있고 설렘도 있고 그렇게 다가갔고 감정 표현이나 연락도 분명히 많이 하고 그런 건 있었는데 지금 두 분 초반하고 흐름 자체가 되게 비슷하게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중간에 갈등이 좀 있었다. 이건 있어요. 중간에
날카롭게 대화가 오갔다던가 오해가 있었다던가 감정적으로 선 긋는 분이 계셨다던가 정말 뭐 사귀던 관계였다면 헤어졌던 적이 있었다던가 우리 관계 정리해 이런 말이 오갔다던가 신경을 건드렸다던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현실적인 문제가 부각되면서 감정보다 판단이 앞섰던 흐름이 있었다던가 그랬을 수 있어요. 아니면 두 분 사이에 정리했었던 이성이 한번 이슈로 다가왔다던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분이 이어나갈 때 되게 설렘, 호감 이게 주저없이 표현하고 서로 알아가고 의지도 강하고 그런 면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진행 자체는 되게 빠르고 직진하고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두 분의 연락 속도도 빠르고 직진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정선이 빨라서 충돌도 빨리 왔겠다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 관계가 쌓이고 안정적으로 쌓여 나간 느낌보다는 빨리 달궈졌다가 딱 어떤 부딪히는 시점에서 확 부딪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솔직하게 얘기한 게 상처가 됐다거나 관계에서 현실적인 조건이 개입됐다던가 여러 가지로 속도가 점점 늦어졌을 수도 있겠다. 처음엔 빠르게 불붙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벽을 만났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두 분 관계 단절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겉보기에는 좀 평온하고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지 않았을까? 이런 건 보이거든요. 물론 한 분이 화가 난 건 있어요. 한 분이 화가 났다. 오늘 화가 난 분이 많은데 숨기고 비밀이 있고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그런 부분에 한 분이 화가 난 느낌은 있어 보여요. 근데 두 분이 뭔가 단절 직전까지도 완전히 무너진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안정적인 관계였다거나 마지막까지는 뭐 크게 그렇게 부딪히고 그런 것보다는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미 속에서 서로 온도 차이가 컸다던가 어느 한 분이 이게 정말 끝이구나 이렇게 체감했다던가 그랬을 수 있고 주도권 자체가 상대방 분에게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 분이 스스로 되게 많은 걸 결정했다던가 감정 표현보다는 어떤 자기 판단, 에너지, 화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관계를 정리했을 수 있어요. 열정은 있었는데 책임감이나 현실감 그런 부분이 좀 올라오면서 관계가 단절됐을 가능성도 커 보이고 두 분 사이에 비밀이 있었는데 그걸 좀 내놓지 않으면서 화가 나서 관계가 단절됐을 수도 있어 보여요. 감정 싸움이 없이 조용하게 상대방 분을 멀어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던 게 있고 자기 어떤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 느낌. 근데 이게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더 힘들어지기 전에 내가 나와야겠다. 갈등을 피하고 정리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즐거운 느낌만 좋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즐거운 감정은 좋았는데 그 이상의 그게 조금 어려웠던 분 아닐까. 그런 마음이 보여지긴 하고 우리 3번님은 관계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어왔다.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이게 이럴 일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3번님도 자기 신념대로 하고 선 긋고 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고 그런 건 있었는데 3번님께서 근데 그럴 만한 일인가? 상대방 분 행동이나 이런 거 계속 생각하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직접 따지고 드는 것보다는 혼자 속으로 삭히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뭔가 갑작스럽게 보였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서서히 두 분이 기울어진 관계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번님께서 납득 안 된 부분이 좀 있었겠다. 이건 보여져요. 상대방 분이 그러면 생각하는 이별 이유를 좀 볼게요. 조금 더 심화해서 볼 건데, 상대방 분은 감정적으로 정이 떨어져서 그런 것보다 현실적으로 오래 가기에는 관계가 좀 무리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부담이 됐다던가 현실적으로 두 분 사이 균형이 안 맞다던가 관계를 맞춰나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전개 자체가 너무 빠르게 흘러간 부분이 있었다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완즈 에잇이 계속 나오는데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감정보다는 우리 관계가 너무 급하게 가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관계를 천천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압박감이 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서로 간의 감정소통 그런 거보다는 물리적으로 상황만 빠르게 흘러갔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맞춰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두 분이 직업이나 생활 패턴이나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차이가 난다거나 서로의 어떤 태도가 차이가 난다거나 그러면서 협력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구체적으로는 노력은 하고 있었는데 나 혼자 맞춰가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피로감도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하고는 관계가 다르게 흘러간다고 실망도 있었을 수 있어요. 결정권 자체가 상대방 분께 있었던 느낌이 있거든요.
이별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이것도 스스로 내린 느낌이 있고, 감정 그런 거보다는 이 관계가 내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관점을 좀 정리하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느끼기에는 관계가 감정적으로 좋고 너가 좋고 너랑 즐겁고 그런 건 맞아도 우리 사이에 어떤 삶의 문제, 주도권 문제, 자존심 문제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긴 한데 내 기준에 안 맞고 그래서 관계를 멈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 단절 당시 속마음을 조금 보면 상대방 분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관계를 현실적으로 내가 끊어야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애정이 있고 그랬던 건 맞고, 우리 3번님이 되게 매력적이고 그런 건 맞았어요.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했고, 호감 있고 애정도 있고 그랬던 건 맞는데, 그 애정을 지켜나가고 그런 것보다는 상대방 분이 생각했을 때 좀 물러나야겠다,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분은 우리 3번님께서 뭔가 매력적이고 그런 건 맞는데 매력이 일관된다, 똑같다, 이런 느낌도 받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3번님이 조금 매몰되고 고집스럽다던가 어디 하나에 꽂히면 그 부분을 판다던가 아니면 집착한다던가 구속한다던가 그런 면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런 면도 조금 자기랑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단절 당시에는 그리고 이분이 현실적인 부분, 가족, 직업, 가치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체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리 두고 단호한 마음이 좀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긴 해요. 상대방 분이 하고 싶은 말은 그때는 정말 가볍게 생각했대요. 무슨 책임 같은 것도 생각 안 하고 깊이 생각하거나 책임지고 그럴 각오까지는 없었고, 일단 한번 해보고 생각하자, 약간 이런 식이었대요. 자기가 철이 없었던 것 같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가 좀 이기적이고 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번님하고 있었던 일이 자기한테는 되게 큰 깨달음이었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자기가 어렸던 것 같고 3번님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때 3번님께 더 잘 대해줬어야 됐고 솔직하지 못했던 거, 그런 부분들이 좀 후회되고 그러는데, 괜찮은 척 하는데 사실 자기 안에도 단절 당시에 허전함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허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무력감도 있고 그런 건 맞더라도 자기가 좀 관계가 이렇게 흘러온 부분에 대한 자책은 있었는데, 당장에는 그래도 단절을 결심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후회도 있고 그랬지만 단절에 대한 결심이 그래도 좀 있었다, 이런 건 보여집니다. 그러면 단절부터 현재까지 상대방 분 감정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면, 상대방 분은 단절 직후에는 마음이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대로 된 어떤 이별을 했다, 이런 확신이 있기보다는 제가 물론 현실적인 면, 이상적인 면, 그런 부분을 보긴 했는데 3번님에 대한 어떤 감정, 그런 게 명확하게 정리도 안 됐던 시기로 보여져요.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있고 불안도 있고 그런 게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번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리운 마음도 조금 올라오긴 했겠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떤 행동이나 그런 걸 못하고 스스로 이제 좀 단절되고 나서 조금은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미련이 있더라도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 남아있고, 상황이든 관계든 자기가 판을 바꿀 만한 용기는 없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3번님을 잊고 그런 건 아니었어도 좀 감정을 숨기고 3번님을 기다린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잊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냥 정지된 상태로 버텼다? 정지된 상태로 버텼다? 이런 느낌은 있고, 지금에 와서는 3번님을 염탐한다던가 시간이 흐르면서도 근데 그때는 되게 진심이었던 사람, 소중했던 인연, 안정감을 줬던 사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건 있어요. 애정은 감추고 있고 그러더라도 기억 속에서 가족처럼 소중하게 남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 단순히 지나간 인연이다, 정리했다, 이런 거보다 소중했던 사람, 그리움, 이런 게 사실 많이 보이긴 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상대방 분의 속마음은, 당장은 이제 3번님께 다가가고 그러진 못하더라도 여전히 계속 3번님을 지켜보고 뒤돌아보고 그런 건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상대방 분이 좀 후회가 많이 들어왔다, 후폭풍이 왔다라고도 좀 보이긴 하는데,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생각이 많고 특히 밤만 되면 3번님이 생각난다던가 그때 내가 왜 그랬지에 대한 후회가 들어온다던가 그런 게 있어요. 단절되고 나서 겉으로 괜찮은 척 했는데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지금에 와서는
지금에 와서는 불안하고 죄책감도 들고 그렇다. 그리고 우리 3번님에게 뭔가 감정적으로 다가가고 싶고 말을 걸고 싶고 충동도 분명히 있고 그런 건 맞는데 지금 당장 좀 절제하고 억제하고 그런 건 있어 보여요. 후회가 많이 들어오고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 자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이 그러면 지금 우리 3번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봤을 때 3번님께 감사하대요. 고맙고 소름 돋는데 저는 좀 슬퍼요, 지금 갑자기. 상대방 분이 3번님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고, 고맙고, 그립고, 근데 자기가 그만한 사람인지 모르겠대요. 그때 마음을 미처 표현을 못한 게 있었는데, 정말 3번님께 고마웠고, 3번님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3번님이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고 멀리 있어도 그게 느껴지고 그런데 자기가 3번님께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왜 그런 식으로 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고 3번님하고 웃고 장난치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얘기 나누고 그때가 자꾸 생각나신대요. 지금도 솔직히 그런 식으로 3번님하고 다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괜히 어색해질까봐 망설이고 있는 면도 있고 자기가 좀 부족하고 열등감 있는 면도 있어서 지금 당장은 더 망설이고 계신데요. 그래서 다시 웃고 즐기고 싶어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나 나쁜 사람 아닐까? 이런 마음이 좀 들어와요. 상대방 분 카드로 봤을 때 앞으로 행동 흐름 자체가 좀 크진 않겠다 이런 건 보여져요. 스스로 그냥 조용히 바라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지금 소드슈트에 킹하고 퀸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감정을 조금 제어하고 먼저 안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자존심이든 체면이든 내면의 자의식이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고 3번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철벽을 좀 치실 수는 있어 보여요. 내면적으로 3번님에 대한 그리움도 미련도 있고 그렇지만 3번님에 대한 여운도 있지만 당장으로 행동을 옮길 만한 동력 자체가 커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정말 뽑은 거여서 너무 흐름을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카드를 봤을 때 상대방 분하고 두 분 사이는 어떻게 보면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좀 보여져요. 보살핌이 필요하다던가 그거를 채워준다던가 그런 게 있고 조언 카드를 봤을 때 두 분의 어떤 해결책, 타이밍이 제대로 오면 한 번은 가능해 보이긴 하거든요. 제 흐름 자체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건 카드에서 보여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마 그럴 리가, 이거보다는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대요. 결국 두 분 사이에 행복하고, 크고, 그런 변화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레노먼드에서 되게 좋은 카드거든요. 우리 3번님의 답은 그거 있잖아요. 그 리쌍 노래 중에 나란 놈의 답은 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3번님도 그렇고 상대방 분도 그렇고 답이 결국 서로인 것 같아요. 상호 의존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와서 그래서 약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조금 감정은 그래도 가져가시고 상대방 분이 돌아올 거라고 막연한 기대는 좀 그렇지만 의심하지 마시고 조금의 기대치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3번님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원하시는 관계를 가져가시길 바라고 있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개구리 복 받아가세요. 상대방 분의 먼저 4번님 상대방 분의 성향부터 보면 4번님 상대방 분은 혼자 감당하려고 하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혼자 많은 걸 감당하려고 하고 책임이라던가 그거를 막 자기가 관계에서 오는 걸 다 짊어지려고 하고 나름대로 그러신 것 같아요. 수비학적으로 10이 두 개나 나오고 있어서 수비학적으로 10이 한계치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계치에 다다를 때까지 이분은 좀 그러시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관계 안에서 상대방 분은 꿈을 많이 꾸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져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애기도 낳고 그런 식으로 약속도 정말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연애를 시작하시면서 좀 서로의 가족이라던가 미래라던가 안정이라던가 행복 그런 거를 그냥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마음을 열면 헌신적으로 잘해주고 싶다. 이런 스타일로 보여져요. 근데 이런 판타지 자체가 무너지면 실망도 되게 빠르고 그런 게 있고
감정은 표현하고 그런 것보다 행동적으로 챙겨주고 돌봐주고 그런 쪽에 가까워 보여서 실질적으로 배려해주고 정서적으로 자기가 의지되는 사람인데 속마음을 좀 잘 얘기 안 해서 답답한 인상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정하고 그런데 현실적인 어떤 기준이나 뚜렷하고 자기만의 루틴이나 가치관이나 이게 강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관계에서 이분은 계속 책임감이 따라와요. 그래서 무겁고 상대방 분은 뭔가 사부님께서 기대를 한다거나 감정적으로 자기한테 의지를 하거나 그러면 그 무게까지 다 짊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애를 하면서 누가 그런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냥 피로감이나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성향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번님께서 감정 기복이 크다던가 불안정하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면 관계를 조금 거리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우리 사부님은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오긴 하고 밀당하고 그런 것보다 흐름이 중요하신 분으로 보여져요. 잘 통하고 맞는 사람이면 속도가 빠르게 나아가는데 나랑 좀 안 맞다 싶으면 그냥 도망가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마음이 가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는 느낌. 통하면 빠르게 빠지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싸움 기간이 이거를 좀 길게 두고 그러는 것보다는 대화라던가 느낌 그런 게 잘 맞으면 관계를 금방 확정 지어버리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호불호가 좀 분명한 느낌이고 감정 전개 속도 자체는 되게 빠르신 느낌이거든요. 감정적으로 번잡하고 불안정하고 그런 상황 싫어하시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멀어지실 수도 있는 분으로 보여져요. 싸우고 얽히고 그런 연애보다는 차분하고 평화롭게 가고 싶다. 그리고 힘들게 하는 관계면 정리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주고받는 어떤 관계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만큼 상대가 줘야 되고, 내가 상대가 나한테 주는 만큼 나도 챙겨줘야 되고, 그런 걸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끌려간다거나, 일방적으로 연애를 한다거나, 그런 거 안 좋아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챙겨주고 그런 관계를 좀 좋아하시고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다정하고 배려도 많고 그런 편이신데 불균형하고 이용당한다 내가 이렇게 느끼면 선을 빠르게 긋는 분으로도 보여져요. 그래서 좋으면 좋고 그런 스타일이고 내가 감정적으로도 뭔가 잘 풀고 그러신 분인데 불편하고 그러면은 감정 소모하시는 거 힘들어해서 쓱 빠져버릴 수도 있겠다 관계에서 이런 건 보여집니다. 두 분이 관계가 시작되던 시점을 보면 처음부터 선이 조금 명확했던 관계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두 분은 약간 되게 이성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간 관계로 보여져요. 감정은 좀 절제되면서 시작된 느낌이 있고 처음 만남 자체가 되게 이성적이고 깔끔한 분위기. 서로 뭐 대화도 솔직하게 오고 가고 느낌이 되게 소개팅이나 지인 소개나 업무적으로 연결이 됐다던가 형식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서로 대해서 조금 처음부터 판단 기준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처음부터 우리 사모님한테 호감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의 외모라던가 분위기라던가 이미지라던가 그게 내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호감이 들떠 있다 그런 감정보다는 차분하게 지켜보고 천천히 가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주도해 나가고 그런 것보다는 사모님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기를 좀 기다리고 그런 태도도 있고 그런데 두 분이 확 휘둘리고 그런 느낌보다는 서로 경계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마음을 확 연 느낌은 없어요. 눈치 보면서 표현을 잘 안 한 느낌이 있거든요. 두 분이 정말 소개, 일, 형식적으로 처음 만났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말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상대방 분은 그래도 사부님의 외적인 부분에 많이 끌렸다. 사부님 반응 보면서 좀 기다렸다. 이런 게 있어 보여요. 그래도 감정적으로는 쉽게 드러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가 진행되던 시점에 마음은 있었는데 끝까지 마음을 다 열지 못했던 느낌이 있어요. 서로 경계심이 있다던가 신중하게 다가가려고 했다던가 그런 게 있고 한 분이 감정이 있었어도 완전히 안심을 못한 느낌이 있어요. 타이밍이든 상황이든 두 분 사이에 벽이 있던 느낌이 있어서 특히 두 분 중에 한 분이 과거에 다른 연인한테 트라우마가 있다던가 실망이 있다던가 그래서 쉽게 마음이 상대한테 안 간 느낌이 있어요. 겉으로 잘 지내는 척해 보여도 속으로는 경계심 자체가 크다. 일방적으로 감정이 깊어지면 상처받을까봐 조심했다. 한 분이 살짝 개복치처럼 예민했다. 이런 게 있어요. 그 개복치라는 게 그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되게 잘 받고 취약해서 죽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 관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다. 이런 건 있어요. 어쨌든 이 관계가 서로
마음을 확 여는 느낌도 없고 고민이 많이 들어오고 관계 자체가 서로 즐겁고 감정 자체도 분명히 있고 같이 있을 때 유쾌하고 웃긴 일도 많고 눈에 보이게 잘 맞다 이렇게 느꼈던 순간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두 분이 조심스러운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하던 게 있다 보니까 한 분이 걱정을 많이 안고 간 관계다 이런 건 보여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잘 놀고 왔는데 집에 와서 고민이 많아지는 느낌? 두 분은 단절 당시의 흐름을 봤을 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삼각관계 이슈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두 분이 관계 유지 노력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두 분 다 크게 뭐 싸우고 감정 폭발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최소한적으로 예의는 지키고 균형도 맞춰가려고 하고 두 분이 맞춰가려고 한 건 있어요. 근데 서로 정말 원하는 어떤 부분에 닿지를 못한 느낌, 각자 다른 식으로 움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게 이건데 이거를 충족 못해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관계가 천천히 멀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채워주지 못한 느낌이 있고 누가 먼저 말 없이 혼자만의 어떤 그 생각에 잠겨버린 느낌이 있고 관계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깊게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일 가능성도 크고 상대방 분은 겉으로 말없이 혼자 정리해가고 있던 느낌도 있고 연락이나 만남이 점점 두 분 중에 한 분이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한 분은 계속 참고 있었던 것 같고 불만이라던가 그런 게 있었는데 굳이 얘기 않고 내가 조금 이렇게 가다 보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그런 느낌이 없고 최대한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걸 지켜가면서 상황을 제어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 분이 결국에 포기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감정도 들어오긴 하거든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는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는 사람인 척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거나 가볍게 웃는 모습 보인다던가 정말 새로운 관계까지 시선을 돌렸을 수 있겠다. 가볍게 썸이나 그런 부분을 이제 사부님께 들켰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게 진심이라기보다 이분의 속마음을 숨기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어떤 가족, 책임, 연대 이런 어떤 정착하고 안정감이 있고 그런 걸 중시하는 분인데 관계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아니면 사부님께서 감정 기복이 좀 있다던가 자기 기준에서 그랬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있다가 상대방 분이 생각하는 이별 이유를 볼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외적으로는 즐거운 척하면서 관계를 끝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부님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좀 죽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분명히 얘기하고 싶고 그런 것도 많았는데 지금 내가 얘기를 해봤자 뭘 할까? 약간 이런 감정도 많이 들어오고 화를 내고 그런 것보다 감정을 철저히 억눌렀다. 얘기하고 싶은 거 안 했다. 이런 게 있어요. 살짝 사모님도 태도가 도도해서 상대방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나는 글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을 수 있어요. 상대방 분이 생각하는 두 분의 이별 이유를 보면 겉으로는 좀 타이밍이 안 맞았다. 내가 여유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 분이 정리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살짝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이분은 상황 핑계도 됐을 수 있는데 스스로 감정에 자신이 없고 표현도 피하고 그랬을 걸로 보여져요. 이분은 원래도 사부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부님하고 소통을 하고 풀어가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혼자 생각하면서 점점 철벽을 만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스스로 감정이 헷갈렸다 그런 게 있고 관계를 유지해 나갈 자신이 없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얘기로 풀고 말로 풀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좋아는 했는데 미래가 안 보였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상대방 분이 이 관계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계획이 안 선다 생각이 안 선다 그런 게 있고 계속 머뭇거리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잘못했고 그런 거보다는 자기 마음이 뭔가 확신이 안 서는 느낌이 있고 핵심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빠졌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미리 얘기하고 감정을 나누고 그런 거보다는 뒤로 한 발 빠져 있었던 느낌이 있어요. 갈등을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사부님께 미안하고 그렇게 잘못했다 자기가 그런 부분이 있었어도 얘기를 안 하고 자기 합리화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분들 중에 다른 분한테 한눈을 팔았다던가 바람을 정말 폈다던가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건 좀 들어와요. 아니면 비밀이 있다던가 숨기는 게 있다던가 그런 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상대방 분의 그럼 단절 당시 속마음을 보면 상대방 분이 겉으로는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좀 명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관계를 마무리하려고 움직이고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정 자체는 단절 전에는 관계를 조금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일정 부분 하셨던 게 있고, 겉보기에는 관계를 잘 이어나가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킬 만한 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게 있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 두 분 사이 시간이든 거리든 업무적으로든 스케줄이라던가 여러 가지 갈등 원인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정리해야겠다고 단절 당시에도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관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깊어지면 부담스럽다든지 아니면 이 상태로 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든지, 그래서 감정 유무 그런 거보다는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 면이 있어요. 이분은 단절 당시에도 자기 주도권을 놓지 않아야겠다, 내 멋대로 하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일이라던가 변화라던가 그런 데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이 단절 당시 하고 싶었던 말은 자기도 슬프고 후회도 있고 혼란도 있고 그러셨대요. 감정을 다 보여줄 수 없어서 외면했지만 나도 흔들리고 후회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일에 파묻히고 싶었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이성적으로 선택한 이별이었어 라고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마음을 덜 먹었다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을 외면하고 다른 일에 일부러 집중하고 나도 슬프지 않았던 게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어오거든요. 실제로는 사부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고 미련도 있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바쁘게 살아간 흐름이 있어요. 감정이 남아있었고 단절 당시에도 끌리고 그랬던 건 맞는데, 그걸 들키면 제가 약해질 것 같다, 아니면 사번님께서 더 다가오면 제가 무너져 내릴 것 같다, 일부러 그래서 차갑게 굴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감정보다는 좀 이성적이고 무심한 척 굴었다. 그때 그리고 자기가 너무 세게 굴었나 싶기도 해서 그 부분이 후회가 되신대요. 내가 욱했다거나 좀 더 부드럽게 대했다면 어땠을까에 대한 아쉬움은 있대요. 근데 그걸 티내고 사과하고 그럴 만한 용기는 없고 자기가 감정적으로 지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대요. 그래서 좀 자기 생각이나 이런 걸 들키긴 좀 두려웠다, 이런 마음이 보여집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 지금까지 상대방분의 감정 변화를 봤을 때 처음에는 이분도 생각이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감정이 뒤엉켜가지고 자기 마음도 확신이 안 서고 상상도 많고 고민도 많고 감정이 좀 흐릿해졌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왔다 갔다 했던 마음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관계에 대한 어떤 생각이 마음이 저울질을 하고 계속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연락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가지 마음이 계속 단절 이후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생각만 계속 많았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상대방 분이 오히려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관계 복구에 대한 욕구가 좀 있다,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이분은 사부님하고 좀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순히 미련이 있고 후회가 있고 이것보다는 상대방 분께서는 사부님하고 다시 잘해보고 싶고 다시 시도해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감정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의 속마음에 있어서 사부님께서 뭔가 특별한 존재로 기억이 남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 분이 이상하게 자기가 다가오면 사부님이 받아줄 거다 이런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사부님께서 연락을 하셨나요? 이분 왜 이런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서로 좀 통했고 특별한 인연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대화를 다시 해보고 싶고, 다른 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사부님과의 관계 자체가 잊혀지지 않고 우리가 잘 맞았다, 그때 좋았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애착이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부님의 반응도 보고 있고 사부님과의 어떤 타이밍 자체를 지켜보고 그런 모습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사부님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내가 근데 감정적으로 밀당하는 부분에서 지고 싶진 않다, 이런 마음도 있고, 이분 좀 마음 지금 좀 독특하시긴 하거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누가 자기 잘못했다고 하면 오히려 투덜대고 핑계대고 가십거리 찾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일단 대화를 해보고 싶다. 근데 대화는 하는데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는 선에서 대화를 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 분께서 그러면 사번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봤을 때 이분은
예민하게 지금 경계 중이래요.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상황은 아니고 자기가 조금만 더 감정적으로 가면 터질 것 같다. 이분 좀 예민한 성향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폭발하기 직전까지 억누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이분은 어떤 식으로든 4번님하고의 관련된 어떤 상황이든 진실이든 뭐 새로운 이성이든 감정 변화든 이별한 이유든 그런 부분에 자기도 충격받았던 게 있대요. 자존심에 금이 갔던 게 있고, 감정이 확 식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충격적이라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경험이 있다.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삼각관계 이슈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상대방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사번님께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분이 제가 두 분의 상황을 명확하게 모르니까 상황에 맞춰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약간 사번님께 서운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상처도 있고 이 관계에서 자기가 정말 사번님께 진짜였는지 억울하고 오해되는 부분이 좀 있대요. 그래서 지금 표현하지 못한 어떤 그런 어떤 분노나 억울함, 이분은 좀 분노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터뜨리긴 어렵다. 이게 억울함이나 분노 이런 게 많이 보이긴 하는데, 두 분의 상황 중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오해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하다. 아니면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졌다. 이런 느낌 때문에 이분이 터뜨리고 싶은 걸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고 그런 마음은 맞는데, 사아버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우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표현 하나를 내뱉기에는 자기가 감정선 자체가 예민하고 이제 사부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일 때 조금 두 분이 붙을까봐 그런 느낌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아직 속으로 화도 나고 서운하고 자기가 참고 넘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엉망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거든요. 연락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상대방 분께서 이상하게 사모님에 대해서 상처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런 게 커서 먼저 다가오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정리되고 다시 예전 감정이 올라와서 사모님께 연락하고 다시 연결 시도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자기 체면이나 감정부터 회복할 시간을 가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상처라던가 실망이나 그게 정리가 안 됐고 뭔가 사모님께 들었던 말이라던가 이별 상황 자체가 자기한테 아프게 박힌 부분이 있고 그게 가라앉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당장 연락하거나 다가오고 그런 건 어렵고 그때 그 말이 아직 생각나고 감정적 여파가 남아있거든요. 이분은 당분간은 내 자존심, 내 감정에 중심적으로 행동하실 가능성이 커 보여요. 당장 연락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그런 것보다는 당당해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잘 지내고 내가 흔들리지도 않고 내가 우위에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결국에 지나서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한번 연락하고 두 분의 어떤 재회에 대한 연락을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안부 연락보다는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거나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상대방 분하고 되게 빠르게 두 분의 좋은 카드를 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해요. 문제는 두 분이 감정적인 혼란 상태에서 아직 결단을 못 내린 느낌이 있거든요. 사부님도 그렇고 상대방 분도 그렇고 방향을 못 정하고 혼란스럽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고 그런 감정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생각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곧 그러면 그때 상대방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을 때 감정적으로 강요를 한다거나 생각을 강요한다거나 그런 거보다 상대방 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면으로 가면 두 분이 재회까지 가까워지지 않을까. 카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부님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하시는 관계는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